안녕하세요, 트래블티브. 오늘은 미국에서 나온 한국 뉴스로 일본이 크게 당황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최근 지소미아 문제 등 한국보다는 일본 편에 가까운 것 같던 미국에서 일본에 직격탄을 날리는 뉴스가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CNN은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소개하며 한국은 일본의 도쿄올림픽에서 고쳐야 할 것이 있다고 거듭 항의해 왔다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양국이 수출 규제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해온 상태로 한국은 이제 그에 대응해 국제적으로 일본의 방사능 안정성과 더불어 도쿄올림픽의 우길기 사용 금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일본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일본과 한국이 수출 규제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이 옳은 주장을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로비를 많이 하고 G7에 속해 발언권이 강한 일본에는 아무래도 한국의 외로운 싸움이 장기전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는 게 그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CNN은 그 문제에는 기본적으로 일본에 큰 착각이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단도직입적으로 직격탄과 같은 발언을 이어갔는데 우길기는 독일 나치의 하겐 크로이츠와 동급이라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물론 매우 강력한 어조로 금지해야 한다는 말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한국인 입장에서는 우길기를 보는 것만 해도 악마의 상징으로 지난 과거사를 떠올리게 한다며 올림픽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한국의 논조와 맥락을 같이 하는 보도를 한 것입니다. 당장 미국의 주요 언론이 이러한 맥락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의 우길기 사용에 대해 한층 압박을 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길기 사용에 대해서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일본 근대사 전문가인 야마다 아키라 메이지대 교수는 우길기가 한국에는 일본군이 탄압한 상징이라며 일본에서는 한반도 식민지 지배의 기억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우길기를 둘러싼 역사 인식에도 어긋남이 생기고 있다고 우길기를 대하는 한일 양국의 태도가 다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우길기는 평화의 축전인 올림픽에는 어울리지 않으며 일본은 한국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주장에 적지 않게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우길기를 단순히 일본의 문화라고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일본 외교부 홈페이지에도 일본 문화의 일부분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로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옷과 미술작품 등의 우길기 문양이 들어가 있기도 해 무리를 일으킵니다.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은 우길기가 단순히 자위대 깃발이기도 하지만 풍어를 알리는 깃발이나 출산, 명절, 축하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며 문화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CNN이나 기타 국제 여론에서 우길기나 군국주의를 비판할 때마다 일본 당국은 그런 방송은 일절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그러한 방송을 내보냈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올림픽 및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퇴출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안민석 의원도 일제의 피해자들인 북한과 중국 등에 어필해서 동시에 강력한 우길기 항의를 할 것이라는 공동 대응안 계획에 대해 밝히기도 하는 등 한국의 우길기 퇴출 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우길기 사용을 막을 수 없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올림픽을 앞두고 계속 다툼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아베 내각이 일본 손님 배려 문화인 오모테나시마저 거의 하지 않는다며 급격한 우경화가 문제라고 우려합니다. 우길기가 올림픽 응원 때 등장할 것인지 아니면 금지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림플스가 한국 진출 20년 만에 카메라 사업을 철수한다. 올림플스 한국은 20일, 다음 달 30일 국내 카메라 사업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서초동 본사의 직영점과 공식 온라인 쇼핑몰도 오는 6월 30일 함께 폐점한다. 올림플스 한국은 향후 의료사업과 과학솔루션 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림플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국내 카메라 시장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지만 기대하는 성과 달성이 어려워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올림플스 카메라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말했다. 이어 향후 글로벌 의료 기업으로 한국 사회의 건강과 안전, 행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0년 국내 시장에 진출한 올림플스는 카메라 시장에서 캐논, 니콘과 비교해 차별화된 컴팩트 디자인으로 존재감이 확실한 브랜드였다. 2009년 최초로 DSLR 카메라와 콤팩트 카메라의 장점을 결합한 미러리스 제품을 출시하면서 일반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 인기가 높았다. 2009년 출시한 펜 시리즈는 과거 필름 카메라를 계승한 디자인으로 마니아층을 형성하기도 했다. 2012년까지 소니와 나란히 국내 미러리스 시장을 주도했던 올림플스 한국은 OMN
핸드 미러리스 카메라와 교환식 렌즈를 중심으로 수익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하지만 스마트폰 카메라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한국 카메라 시장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어려움이 이어졌다. 스마트폰에 밀린 디지털 카메라는 최근 몇 년간 고성능 카메라 시장으로 특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림푸스는 일본 시장에서 캐논, 소니, 니콘 등 대형 전자 브랜드와 비동한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이들 기업에 밀려 입지가 좁은 상황이다. 국내 매출에서 디지털 카메라 등 영상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6% 수준으로 낮다. 올림푸스는 지난 2월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수익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코로나19의 악재에 결국 한국 진출 20년 만에 카메라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올림푸스는 일본과 해외에서 카메라 사업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카메라 시장의 위축은 한국에만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 이미 세계적 추세다. 일각에서는 올림푸스가 한국 시장에서 카메라 사업을 철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카메라 사업 전체에 두고 사업 구조를 개편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카메라 영상기기 공업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시장의 디지털 카메라 출하량은 1521만 대로 전년 대비 21.7% 감소했다. 올해도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디지털 카메라 생산량은 58만 5,300여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1.4%나 감소했다. 생산량 급감에 따라 수출과 판매로 감소했다. 향후 올림푸스는 의류 사업과 사이언스 솔루션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해 의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이 중 특히 의류 사업은 세계 시장에서 올림푸스의 매출과 이익을 견인하고 있는 분야로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의류 사업과 사이언스 솔루션 사업은 올림푸스 한국 전체 매출에서 각각 80%, 13%의 비중을 차지한다. 올림푸스의 의료 사업은 의료내시경, 복강경, 수술장비 등 진단, 치료 솔루션과 현미경, 산업내시경 등 이미징, 계측, 측정 솔루션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2015년 인천 송동 건립한 의료 트레이닝 센터 운영과 CSR 활동 등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해외 반도체 소재 기업들에 대한 한국 투자가 꿈틀대고 있는 이유는 1차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력한 수급 다변화 의제 때문이다. 양사는 10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세계 디램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전 세계 디램 공급을 좌우하는 초대형 제조사로 이들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 입장에선 놓칠 수 없는 핵심 고객사다. 고객사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 비즈니스 기회가 사라져 영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 중요성은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증명된 바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본 조치에 맞서 국산이나 다른 수입 제품으로 빠르게 대처해 오히려 모리나타 스텔라와 같은 일본 불화수소 업체들이 역풍을 맞았다. 고순도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이 어렵게 된 모리타는 신설한 중국 공장에서 한국에 납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전자가 평택 캠퍼스 1라인에 8조 원대 규모의 증설 투자를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평택 캠퍼스 1라인에서 낸드 플래시 생산을 위한 클린룸 공사를 지난달 착수했다고 이를 밝혔다. 구체적인 투자 금액을 밝히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이번 낸드 플래시 증설 투자에 약 8조 원대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투자는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철학에도 부합한다. 이 부회장은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이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1위를 하겠다는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다.
평택 캠퍼스는 2015년 삼성전자가 약 30조 원을 투자해 구축한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기지다. 2017년 완공된 이 라인에서는 세계 최초 4세대 V낸드 플래시를 양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평택 이 라인에서 차세대 6세대 V낸드 중심의 생산량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경쟁업체와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160단 이상의 7세대 V낸드 기술 개발을 연내 완료한다는 전략이다. V낸드는 적층 단수가 높을수록 DRAM 대비 동일 면적의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현재 128단 이상의 V낸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삼성전자는 7세대 V낸드 개발로 기술 격차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투자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도래와 우지 보급에 따른 중장기 낸드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언택트 트렌드가 전 분야로 확대되면서 삼성전자가 적극적인 설비 투자에 나선 것이다. IHS 마켓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세계 시장 점유율은 35.9%로 압도적인 1위다. 2위는 일본 키옥시아, 3위는 미국 에스턴 디지털, 4위는 미국 마이크론, 5위는 SK 하이닉스, 6위는 인텔이다.